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진행의 유현정입니다. 주도 테마가 시원하게 치고 나가지 못하는 아쉬운 시장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약세 마감을 했는데요. 특히나 주도 테마라고 볼 수 있는 반도체가 굉장히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엔비디아가 조정을 받으니까 하이닉스가 5%대 크게 밀렸고요. 삼성전자 역시도 1%대 약세 흐름을 보이면서 오늘 파란불을 켰습니다. 자, 반대로 좋은 흐름을 보여준 쪽은 바이오 쪽, 특히나 비만 치료제 쪽이 강세 움직임을 나타냈는데요. 이제는 주사기에서 경구용으로 또 경구용에서 마이크로니들 패치 쪽으로 대세가 옮겨가고 있습니다. 또 보관과 또 이동이 용이한 게 장점이라고 하죠. 바이오 쪽은 또 트럼프 수혜주로까지 꼽히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선 공약 안에 저가 의약품을 수입하는 것을 선호한다라는 정책이 포함이 되면서 바이오 쪽도 트럼프 수혜주로 함께 묶이고 있다고 합니다. 또 특별히 트럼프 수혜주라고 하면 조선주도 많이들 떠올리실 텐데요. 과연 밸류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시장에서 살아남는 전략까지 저희 방송 통해서 꿀팁 많이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 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 전화번호 그리고 문자번호 두 가지로 활짝 열려 있는데요. 지금 바로 전화 상담 02377-0279번 전화 주시거나 혹은 샵 3772번으로 문자 메시지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담아서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상한가 특급 배송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박성재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참 오늘 어두운 날씨처럼 우리 시장도 참 혼란스러웠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장이 많이 어렵습니다. 장마철인데 시장도 조금 장마철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기회가 되는 시장이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잘 잡아내는 저 박성재 전문가 잘 따라서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힘든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전략 우리 전문가님께서 또 많이 준비해 오셨다고 하니까요. 기대 부탁드리면서 좀 우리 시장에 대해서도 여쭤보려고요, 전문가님. 아무래도 미국에서는 뭐 신고가 랠리를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왜 우리 시장만 왕따인가요? 왜 이렇게 우리 시장만 잘 안 가는 건지 참 답답한 마음 드실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우선 사실 금리 인하의 가시성은 상당히 이미 많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CME 패드워치 기준으로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90%가 넘어가고 있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이 조금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이유는 우선 첫 번째로는 금리 인하가 나오게 돼서 유동성이 조금 풍부해지는 시장이 왔었을 때 네. 그럼 결국에 기존에 좋았던 시장이 미국 시장 아니냐라는 그런 어떤 시장의 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미국 주식들을 더 담아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격차가 벌려진다라는 포인트가 있고요. 이거를 아예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다만 시장 논리에 따라서 미국 시장에 만약에 자금이 몰리게 돼서 미국 관련 기업들,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밸류보다 주가 아웃퍼폼이 강해졌을 때는 오히려 이제 다른 쪽에 또 자금이 유입이 자연스럽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네. 이제 우리 시장에서도 코스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고요. 전체적으로 PBR을 봐도 그렇고 저평가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금리 인하 사이클이 다가오면 올수록 우리 시장에서도 자금이 조금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한 가지 이야기가 지금 트럼프 네. 효과 때문에 덩달아 이런 격차들이 조금 더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어떤 재임을 했었을 때 금리에 대한 부담이 있을 거다 이런 주장들이 있는 거거든요. 트럼플레이션이라고 해서. 네네. 근데 다만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은 이제 피격 사건 이후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상당히 발언이 시장의 주목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커진다고 봐요. 오늘 네. 관세에 대한 이야기랑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셨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보면은 이제 대선 전에는 금리 인하를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9월에 금리 인하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네. 사실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본인이 이제 재임을 했었을 때 이런 금리 인하에 대한 성과를 달성하고 싶다라는 개인적 욕심이 더 크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런 노이즈들에 너무 이제 큰 상심을 갖지 마시고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로 조금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로 삼아라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조금은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안심하실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트럼프 수혜주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주셨으니까 또 궁금해지는 점이 좀 이제는 담아봐야 될 시기인지 이제 좀 늦었나 하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어느 정도 뭐 조선주들도 그렇고 그리고 뭐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종목들 어떻게 우리가 대응 전략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트럼프 테마주라는 이런 자극적인 어떤 테마가 하나가 형성이 되면은 네. 아마 여기에 최대한 엮으려고 하는 테마들이 많이 등장할 겁니다. 왜냐면 특히 지금 같은 시장은 노이즈가 많잖아요. 지금 네. 예, 코스닥 같은 경우들도 더 이상 떨어지면 안 되는 지지선까지 다시 한번 테스트를 받으러 조정이 나와줬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트럼프 테마라는 이런 자극적인 어떤 이슈가 사실 조금 더 번지는 형태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하지만 핵심적으로 저는 딱 하나 조금 그래도 탑픽으로 조금 집어드려 네. 보고 싶은 거는 뭐냐면 조선 쪽과 이제 코인 관련 쪽을 조금 그래도 코인 쪽? 잘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가상화폐 관련주 그리고 조선주까지 트럼프 수혜주 안에서 전문가님이 탑픽으로 또 꼽아주셨는데요. 오늘 그러면 전문가님께서 저희 방송에서 특급 배송 종목으로 가져온 종목도 좀 이쪽일까요, 전문가님? 오늘 관심 종목도 네. 예, 트럼프 관련 수혜 종목으로 제가 두 종목을 다 준비를 했으니까 네. 한번 좀 잘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선과 코인 이런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네네. 각각 거기 한 한 테마 종목씩. 내에서 예, 종목을 제가 준비를 잘 했습니다. 방송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말미에 또 전문가님께서 오늘 방송 공략주로 트럼프 수혜주 그 안에서 조선주 그리고 가상화폐 관련주 한 종목씩 또 픽 종목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앞서서 저희가 또 종목 상담부터 먼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023772-0279번 전화로 활짝 열려 있고요.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내가 고민되는 종목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담아서 지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큰 화면으로도 만나보시죠. 네, 스마트머니 박성재 전문가님과 함께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고민을 속 시원하게 풀어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 SOS 요청 지금부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상담 그리고 문자 상담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02377-0279번 지금 바로 실시간으로 전화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 상담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짧은 사연까지 담아서 보내주시면요. 한 분씩 아주 꼼꼼히 또 친절하게 상담 도와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상담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문자 상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드림 시큐리티 3,245원에 15% 담으셨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지금 계속해서 뭐 박스권 탈피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의 매수가 도달이 가능할까요? 이 종목? 예, 충분히 좀 길게 가져갔을 때는 저는 도달이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네. 보안 솔루션 기업이고요. 이제 보안 업체죠. 이제 보안 관련 종목들이 사실 지금 당장의 어떤 시장이 부각될 만한 모멘텀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사 같은 경우는 매출도 되게 탄탄하게 꾸준히 캐시카우가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차트 한번 제가 보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지금 보게 되면은 굉장히 오래 평균 가격이 크게 이탈하지 않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면 2019년 때부터 2,000원대, 3,000원대부터 4,000원 이 박스권 사이에서 사실 되게 평균 주가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적을 한번 보게 되면은 2019년도 때부터 급격한 성장을 만들어낸 것이 사실입니다. 19년도 기준 영업이익이 18억 정도였는데 작년 영업이익이 333억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퀀텀 점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옆자리를 기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을 봐도 1,500억입니다. 그래서 보안 관련 이슈들이 나오게 됐었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드림 시큐리티를 굉장히 잘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양자 관련돼서 양자암호 관련된 재료가 등장을 했을 때 조금 크게 움직이는 것이 좀 특징인 종목입니다. 그래서 양자 이슈가 언제 조금 크게 큰 이 재료가 나오게 되냐면요. 올해 9월 28일에 대기된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아이온큐라고 해서 지금 현재 퀀텀 컴퓨팅 쪽에서는 가장 처리 속도 빠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양자 관련 기술을 가장 핵심적으로 가지고 있는 아이온큐라는 회사에서 이 64AQ에 대한 양자 기술을 조금 선보이게 됩니다. 9월 28일에. 그래서 네. 2025년부터는 사실상 실상 좀 주문을 받게 되고요. 근데 기존에 지금 현재 달성한 AQ를 보면 32AQ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 양자 컴퓨팅을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32AQ의 성능이 처리 속도가 지금 현재 엔비디아의 반도체 속 GPU 처리 속도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비슷한데 가격적으로 엔비디아가 우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성능을 내고 처리 속도 성능을 내고 있지만 네. 양자 쪽에서의 어떤 이런 동일한 성능을 내려면 지금 현재 엔비디아의 그 이제 M100 같은 경우 성능의 가격이 한 400배 정도가 더 비싸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축 비용들 때문에 네. 사실 이제 퀀텀 컴퓨팅까지 아직 필요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AI 시장에서. 하지만 이 가격 대비해서 오히려 더 좋은 처리 속도를 내는 기술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양자 우위 시대로 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럼 나중에는 이제 AI나 로봇 쪽에 이런 양자 퀀텀 컴퓨팅 시장이 급격하게 조금 성장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큰데 이번 64AQ가 그렇습니다. 이번 64AQ가 발표가 되게 되면은 64AQ 같은 경우 엔비디아와 처리 속도를 한번 비교를 해보게 되면 엔비디아 GPU와 월등히 빠릅니다. 월등히 빠른데 가격적인 부담을 봤을 때도 이 동일한 이제 성능을 보일 정도로 이제 엔비디아 GPU 칩을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가격 부담도 엔비디아 쪽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양자 우위 시대가 2024년 9월 28일부터 내년까지 조금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 이런 기대감이 한번 불어오게 되면은 다시 한번 주가가 크게 우상향하면서 저는 뭐 이제 밸류를 적정으로 받으려고 하면은 10,000원까지 가도 적정 평가가 아니에요. 저평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크게 봤을 때는 10,000원까지도 갈 수 있다. 1, 2년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 조금 길게 보고 조금 가져가 보시는 것도 좋은 대응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드림 시큐리티 보안 관련주 지금 또 뭐 9월 28일에 이슈가 있으니까 모멘텀 붙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0,000원까지도 또 기대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역시 문자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C넥스 25,600원에 15% 담으셨다고 하는데요. MC넥스 25,600원 그리고 15%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빠져 있네요. 이 종목도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해서 22,850원 이렇게 마감이 됐는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좀 올라오면 좋을 텐데 이 종목 지금 좀 지지부진합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이제 21년도, 22년도 때 MC넥스가 정말 좋은 기업이다라고 하는 그 리포트부터 해가지고 네. 언급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실적이 조금 바로바로 조금 증명이 되지 못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카메라 모듈 기업입니다. 결국에 이 모듈이 확장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제 자율주행이 조금 상용화가 조금 되는 것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제가 화면을 통해서 조금 하나 좀 짚어서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게 되면은요. 제가 이제 매출액을 한번 띄워놔봤는데요. 지금 현재는 모바일 쪽 카메라 모듈 쪽 매출 비중이 올해 1분기 기준으로 62.58%입니다. 그리고 전장용 자동차 쪽이 21.46%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모바일 쪽에서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이 실적 업사이드가 장기적으로는 자동차 쪽에서 나올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이게 역전이 되는 형태로 갈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저는 이게 자율주행 상용화가 본격적으로 됐을 때 이제 그런 그림들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잡혀 있는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사실상 지금 이제 시가총액이 적정 평가라고 봐요. 지금 4천억 정도면은 바닥에 거의 다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율주행이 상용화가 되고 전장용 카메라 모듈 쪽에서 매출
매출이 꾸준히 증가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언제부터 주가에 조금 반영이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네. 늦어도 한 2026년 때부터는 조금 반영이 되지 않을까. 오. 근데 다만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지지부진하게 기간 조정이 옆으로 길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다만 올해도 이슈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이야기 드리는 게 있어요. 자율주행 이슈에 대해서 바로 테슬라의 로보택시죠. 이제 네. 8월 8일에 사실 이제 발표가 되기로 그러니까요. 했었는데 이게 미뤄졌습니다. 10월로. 다르게 말하면 모멘텀이 조금 더 길어졌다라고도 보여지고요. 지금 이제 그 트럼프 효과, 트럼프 테마주 관련해 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겠다. 매달 450억 규모 하나로 600억이죠. 환율 따지고 보면 600억 규모를 계속해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친 트럼프에 대한 이제 의견을 정확하게 밝혔기 때문에 이제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테슬라의 주가가 저는 좀 우상향을 더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이제 조금 좀 시장의 좀 관점이 바뀔 시점이라고 봅니다. 기존에 테슬라가 올라가면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조금 부각을 많이 그쵸. 받았었던 게 사실인데 지금 이제 AI 쪽과 이제 자율주행 쪽에 지금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FSD 쪽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율주행 쪽에서 이런 수급이 더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10월까지 놓고 본다고 했었을 때 상단 3만 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다만 2만 원이 이탈됐을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회사의 악재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지금은 적정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2만 원 아래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악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손절 가격은 2만 원, 올해 목표 가격은 3만 원을 조금 제시를 하고 싶고요. 장기 투자를 보신다라고 했을 때는 2026년 이후까지 들고 가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MC넥스 지금 뭐 전장용 카메라 모듈 관련주인데요. 자율주행이 좀 상용화됐을 때 실적이 찍힌다고 합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목표가는 3만 원, 그리고 손절가 2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상담도 이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화 연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춘우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네, 시청자님. 예. 네, 어떤 종목으로 상담 신청해 주셨어요? 셀트리온이요. 셀트리온,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8만 9천 원에 10%입니다. 18만 9천 원에 10%. 예. 네네. 지금 수익권에 계시는데 어떤 점 제일 궁금하세요? 이게 계속 셀트리온이 지금 박스권에서만 계속 도는데요. 박스권 상단까지 이제 올라왔는데 여기서 또 매도를 해야 되나 궁금해가지고요.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전문가님. 아니, 매도를 지금 해야 되는가 해가지고요. 지금 또 팔아야 하는지. 알겠습니다. 예. 전문가님 어떻게 해볼까요? 저는 시청자님에게 조금 개인적으로 조금 더 들고 가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선 오늘 나온 뉴스를 좀 체크를 해보셨을 것 같은데 이 램시마 SC가 지금 유럽 시장 점유율을 20% 이상 돌파했다 이런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서정진 회장이 복귀를 하고 나서 지금 외부적으로 영업을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서정진 효과라는 것이 저는 주가에 충분히 좀 녹아 들어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바이오 쪽을 봤었을 때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나라 어쨌든 보게 되면 바이오 대표 주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바이오 업종 분위기까지 같이 살펴야 됩니다. 근데 제가 3분기, 4분기까지 조금 들고 가보셔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9월에 실제로 금리 인하가 나오게 됐었을 때 시장의 유동성이 조금 더 괜찮아지고 환율이 조정이 나오면서 국내 시장으로 조금 자금 유입이 됐었을 때는 저는 단기적으로 바이오 쪽과 2차 전지 대형주들이 조금 더 단기 랠리를 달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3분기까지 본다고 했었을 때 저는 최대 목표가 이 직전 고점인 23만 원, 24만 원까지도 충분히 조금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했을 때 단기적으로 본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당연히 단기적으로는 박스권 상단에 도달했기 때문에 당연히 좀 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항받고 밀릴 가능성이 있지만 조금 차분히 3분기 안으로 들고 가보시면 기간 조정이 조금 있다가 하더라도 다시 올라가면서 23만 원, 4만 원까지 갈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한 3분기 혹은 4분기까지 들고 가보면서 목표가를 23만 원, 24만 원 한번 좀 제시를 드려보고 싶고요. 당연히 손절 가격은 이제 시청자님도 이제 박스권이라는
이야기 하셨다시피 박스권 하단부인 17만 5천 원 구간을 이탈을 했을 때는 좀 정리를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제가 좀 정리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감사해요. 예, 한번 참고하셔서 좀 잘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셀트리온 지금 손절가로는 17만 5천 원, 그리고 조금 더 길게 홀딩해 보시라고 의견 주셨는데요. 23만 원, 4만 원까지 또 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대응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에코프로요. 에코프로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0만 원에 6%예요. 10만 원에 6%요. 예. 네, 알겠습니다. 어제 오늘 굉장히 많이 빠져가지고 또 고민이 많으실 것 굉장히 같은데. 많이 빠졌어요. 네네, 어떤 점 여쭤볼까요? 그게 어제 이틀 오늘까지 많이 빠졌어요. 근데 이게 얼마까지 갈까 싶어서 가지고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보려고요. 네, 굉장히 알겠습니다. 많이 많아요. 네네, 지금 많이 좀 속상하신 것 같은데, 전문가님 어떻게 해볼까요, 이 종목? 시청자님이 사실 지금 가격을 봤을 때는 전 괜찮게 잡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이제 에코프로 주주분들이 고점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러니까요.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상대적으로는 저점에서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단기적 관점과 장기적 관점을 한 번씩 짚어드리면서 마무리 좀 드려볼게요. 단기적으로는 사실 단기 랠리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앞서서 이야기 드렸다시피 바이오 대표주자 그리고 2차전지 소재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이 금리 인하가 실제로 나오게 됐었을 때는 단기적인 랠리가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올해 한 3분기 초반까지 단기 랠리가 나온다고 했을 때 12만 5천 원까지는 저는 좀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가격 조정은 더 제한될 것 같아요. 더 많이 빠지진 않고 많이 빠져봤자 아마 8만 원 언저리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가격 조정이 크진 않을 것 같아서 중장기적, 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저는 2차 전지 소재주들, 특히 에코프로 그룹주들 언제 바닥을 짚고 상승을 할 거다라고 제 개인적인 예상을 한번 드려보자면 내년 상반기 중반 정도가 될 거다라고 계속해서 제가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 실적이 나와야지 내년 하반기 실적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조금 기대하는 실적이 아마 부합하는 실적과 성장력을 다시 찾아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는 돼야지 본격적인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길게 본다고 했을 때는 내년 상반기 이후까지도 한번 좀 우리가 지켜보면서 조금 오래 좀 들고 가보는 전략 의견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랬을 때는 사실 전기차의 성장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2차전지 소재주들, 특히 에코프로 그룹주들 의심하실 필요 없어요. 아주 길게 본다면 저는 최고점까지도 다 회복을 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아주 긴 호흡으로 보고 있느냐, 짧은 호흡으로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긴 호흡으로 보고 있는다라고 하면은 그냥 몇 년 들고 가보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나는 좀 짧게 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손절 가격 같은 경우는 제가 9만 원을 좀 잡아드리고 싶고요. 목표 가격은 12만 5천 원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지금 뭐 2차 전지주 들고 계신 분들,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 참 궁금하셨던 얘기일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우리 시청자분께서 많이 고점에서 잡지는 않으셨다고 의견을 주셨고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좀 기다려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12만 5천 원까지는 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서 대응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문자 상담으로 받아보겠습니다. 어보브 반도체 18,300원에 10% 담으셨다고 하는데요. 7월에는 탈출 좀 하게 해주세요. 제발요.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전문가님. 우리 시청자분이 많이 좀 마음고생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종목이 뭐 4% 넘게 크게 좀 음봉을 그려서 우리 시청자분이 많이 걱정이 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최근 네. 추세 상승의 끝자락에서 좀 잡으시고 조금 단기적으로 좀 빠지는 거 보시면서 조금 마음이 조금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걱정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그 반도체주들 특히 오늘 많이 빠졌잖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TSMC 등에 지급하는 반도체 보조금을 문제 삼으면서 이게 조금 반도체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내려앉은 건데 어부부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향 HBM 관련 종목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잘 봐야 된다, 3분기 때 잘 봐야 된다라고 하는 쪽이 삼성전자향 특히 HBM 쪽 종목들이라고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거든요. 엔비디아에서 그 퀄테스트가 통과될 가능성이 저도 매우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랬을 경우 주가가 다시 한번 이 관련주들이 랠리를 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은 오히려 매수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지금 21선 근처까지 왔기 때문에 추가 매수로 보셔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차분히 보시고 3분기 동안 최고점, 이 직전 최고점까지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것도 괜찮다. 4분기까지 봤을 때 최대 25,000원까지도 저는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1차 목표가 22,000원 정도, 2차 목표가 25,000원 정도 잡고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손절 가격을 굳이 한번 그래도 지금 잡아드려 보자면 노란 선인 61선은 조금 저항하는 그런 저항을 받다가 뚫어낸 그런 그림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61선을 조금 잡고 손절가는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버브 반도체 긍정적인 뷰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전고점까지는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1차 목표가 22,000원 그리고 2차는 25,000원까지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손절가까지 참고해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대응까지 잘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종목 상담은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박성재 전문가님과 함께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도 좀 해결을 해봤는데요. 이제부터는 내가 어떤 종목을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잘 살펴봐야 될지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만나봐야 될 차례입니다. 그에 앞서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래쪽에 지금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빠르게 가져오셔서 스캔만 해주시면 박성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실 수 있는 무료 교육방이 열립니다.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상에서 무료 교육방 입장하기 안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스마트머니 기법에 대해서 자세한 전략도 배워보시고 또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도 실시간으로 공유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잠시 뒤에 저희는 전문가님의 강의 그리고 또 어떤 종목을 오늘 공략하실지 공략주까지 만나보도록 할게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상한가 특급 배송 박성재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7월에는 비상하는 계좌를 만들기 위해서 또 계좌의 역전을 만들기 위해서 박성재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요. 또 어떤 기법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기쁘게 해주실지 궁금해집니다. 전문가님 전략, 오늘은 어떤 전략을 챙겨 오셨을까요? 예, 오늘도 스마트머니 기법을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시청자님들께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상한가 특급 배송에 출연한 지 거의 2달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2달도 제가 매일 출연하지 않죠. 주에 2회 정도 출연을 하면서 제가 관심 종목들을 많이 또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 이 스마트머니 기법을 통해서 관심 종목들을 소개를 드렸던 종목들이 상당수가 지금 이미 많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최근에 그렇게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법을 잘 배워 놓으신다면은 제가 보여드렸었던 이 관심주들 퍼포먼스 혼자서 스스로 다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법을 꼭 집중해서 배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스마트머니 기법 오늘도 그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스마트머니, 똑똑한 돈이죠. 똑똑한 돈이 들어왔을 때 우리도 같이 매수에 참여를 해서 수익을 보자라는 것이 바로 이 스마트머니 기법입니다.
자, 시장에는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아직 알지 못하는 정보와 재료가 있습니다. 그 정보와 재료를 사전에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주체도 있겠죠. 그 주체들은 해당 관련 종목 주가 방향성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똑똑한 돈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들을 주포라고 규정을 하고요. 주포들이 저점에서 매수를 했을 때, 즉 이 똑똑한 돈이 들어왔을 때 상황을 포착하고 같이 매수에 참여를 해서 수익을 내는 기법입니다. 자, 실제로 이런 정황들이 나오게 됐었을 때요. 일봉 차트상에서 신호로 포착되게끔 스마트 머니 신호라는 것을 제가 만들어 놓았습니다. 보통 주포들이 저점에서 매집을 하게 되는 경우 주가를 결국에 크게 올리잖아요. 그래서 아주 크게 올라간 종목들을 다 모아놓고 리스트업을 해서 아래에서 어떤 유형들의 매집 흐름들이 있었는지를 전부 압축해가지고 알고리즘으로 만든 것이 바로 스마트 머니 신호입니다.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되게 되면요. 그 이후에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을 4가지를 제가 이 뒤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이 기법은요. 다른 어떤 기법들, 추세 매매라든지 박스권 매매 같은 기법들과 다르게 매크로 변수, 정책 변수들에서 자유롭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패턴이 정해져 있는 기법들 같은 경우는요. 저런 매크로 단의 변수가 터지게 됐을 때 그 패턴이 깨지게 되지만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은 주포들이 매집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나서 우리가 매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런 변수에 자유롭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주포들의 저점 매수를 보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보와 재료가 뉴스로 우리에게 제공되기 전에 빠르게 저점 선침해가 가능하다라는 장점에 있습니다. 이 내부자 정보들은요. 사실상 쉽게 내부자들은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예를 들어 제가 상장사 오너나 임원이라고 했었을 때 우리 회사의 어떤 R&D 계획을 어떻게 세워서 어떻게 성장시킬 건지에 대한 부분들 혹은 수주를 어떻게 해야 할 수주 공시가 어떻게 조금 진행이 될 건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실적이 어떻게 집계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이런 것들이 시장에 공표되기 전에 내부 관계자들은 알 수밖에 없죠.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사전 선침해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점 매수의 신호를 포착하는 것을 보고 같이 매수에 따라 붙기만 하면은 정말 크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법입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요, 예를 들면 이제 내가 종목을 어떤 매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시장에서 리서치를 할 겁니다. 리서치를 해가지고 모멘텀이 길 거다라고 판단되는 그 가운데 올라타게 되죠. 하지만 분석을 오판하는 경우 모멘텀이 짧아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손절로 나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스마트 머니 기법은 모멘텀이 시작되기 전에 신호를 포착하고 매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멘텀이 짧더라도 수익으로 나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매매 포인트 제가 설명 이어가 볼게요. 자,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돼요. 그것을 기준봉이라고 합니다. 자, 기준봉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신호가 이렇게 포착이 됩니다. 자,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은 4가지가 있고요. 화면에는 3가지가 있고 이 4번째 방법은 제가 구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봉 차트상에서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되면은 저가까지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스마트 머니 신호 포착일은요.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포들의 매집의 시작일입니다. 시작일입니다. 자, 이 지점 저점까지 내려와서 캔들 저점까지 내려와서 매수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저렴하게 매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다만 이 신호가 포착되고 바로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때 기회비용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포착 당일 종가, 그죠? 포착 당일 종가에 매수를 하거나 혹은 포착 당일 고점을 돌파할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4번째 방법이 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관심 종목, 관심주로 이 방송을 통해서 계속 공개를 드릴 때는 이 4번째 방법의 종목들이 많아요. 자, 제가 앞서서 이야기 드린 게 뭐예요? 스마트 머니 신호 포착일은 매집의 시작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시작을 했으면 이 시작한 하루 만에 많은 물량을 매집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닐 겁니다. 주가를 길게 올리기 위해서 결국에 추가적인 매집을 하는 그림들이 나와요. 그게 어디에 포착이 되냐면 거래량으로 표시가 납니다. 그래서 포착일 이후에 거래량이 늘어난다? 아, 그럼 이것은 주포들이 매집을 하고 있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그때 가운데에 올라타는 방법이 4번째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손실도 절대 방치하면 안 되겠죠. 손절 추세선도 제가 따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손절 추세선이 이탈을 하는 경우에는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렇게만 거래를 했었을 때 어떤 거래가 가능하냐? 손절은 짧게, 수익은 길게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매수하고요. 가격이 조정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좋았던 것을 보고 매수를 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때마다 물타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조정이 나오는 종목의 비중이 커지게 되고요. 이런 상황에서 기술적 반등이 살짝만 나와서 빨간불이 살짝만 들어와도 결국에 매도 버튼에 손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은 손실은 길게 가져가면서 수익은 짧게 챙기는 되게 안 좋은 방식의 매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시장에서 돈을 잘 벌고 싶다면 그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투자 기법, 이 매매 기법을 가지고 거래를 할 때는 손실이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지만 손실의 폭은 짧아야 되고 수익 폭은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법이 잘 배워놓게 되면은 좋은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예시 종목을 통해서 부연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오랜만에 들고 오는 대표 예시 종목인데요. 바로 필옵틱스입니다. 자, 필옵틱스가 유리기판 대장주로 올해 상반기 때 굉장히 핫했었어요. 자, 2월에도 뉴스가 있었습니다. 유리기판 관련해가지고 삼성 쪽에서 이제 인텔을 넘어서겠다. 10년 동안 유리기판 사업에 진행해 왔었던 인텔을 넘어서겠다라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국산 장비를 국산화한다는 내용이 언제 발생을 했냐면 2월 21일입니다. 그리고 동사의 직접적인 뉴스는 언제 발생을 했냐면 3월 28일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뉴스가 됐는데 국내 최초로 반도체 패키징용 TGV 양산 장비를 공급한다. 공급 출하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자, 공급 출하한다라는 소식. 이것을 공시하는 데가 어디예요? 회사죠. 즉 내부 관계자들은 이런 내용들을 이미 먼저 알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저는 이 주포를 이 회사 내부 관계자라고 특정을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부 관계자들일 수도 있고요. 이해관계자들 혹은 관계자들의 어떤 가족, 친척, 지인들일 수도 있는 겁니다. 다만 이 내부자 정보를 먼저 알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주포라고 합니다. 즉, 이 내용은 주포들이 사전에 먼저 충분히 내부자 정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전 선취매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럼 그것을 스마트 머니 신호가 정확하게 좀 잡아내주었는지 차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28일 공급 출하 소식 공시가 이날 떴어요. 이날 뜨면서 상한가로 올라갑니다. 그죠? 이때는 개별적인 재료가 더 없었을 때입니다. 근데 이 스마트 머니 신호는 언제 포착이 됐어요? 자, 1월 29일. 이날입니다. 녹색 기둥 표시 보이시죠? 이날 포착이 된 겁니다. 자, 2달이나 앞서서 포착을 해줬어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거 스마트 머니 신호 포착일은 제가 앞서서 뭐라고 그랬죠? 매집의 시작일이다. 자, 차트를 정말 한번 보세요. 시작일 이전엔 거래량 없어요. 근데 시작일 이후부터 거래량 조금씩 늘어나죠. 그리고 모멘텀제로 나오고 더 늘어나고. 즉 뭐예요? 3월 28일, 이날 27일 이 뉴스가 발생하기 전 그리고 스마트 머니 신호 포착일 이후 이 뉴스 발생일 이전에 터진 이 거래량들은 이 재료를 미리 알고 있는 주포들의 사전 선취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우리가 합리적인 추론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만약에 1월 29일 스마트 머니 신호 포착일에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 노란 추세선을 깨지 않고 이게 손절 추세선입니다. 노란 추세선을 깨지 않고 단기간 안에 240%가 넘는 수익이 달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때 이 노란 추세선을 깬다 하더라도요. 손절 마이너스 한 7%, 8%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나온다. 그것이 바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실제로 이 기법을 통해서 이미 상당히 많이 제가 증명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도 새로 리뷰할 종목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기법을 통해서 정말 뉴스 전에 잡을 수 있는지 한번 또 리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한국 BNC라는 종목이죠. 제가 7월 9일에 공약일에 관심 종목으로 소개를 했었던 종목입니다. 비만 치료제 종목이고요. 저는 여전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 높이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1차 목표가는 달성을 거의 했는데 저는 2차 목표가를 7,200원까지 한번 조금 높여서 의견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스마트 머니 신호 포착일이 언제냐? 7월 3일 이날이에요. 그죠? 이날인데 한번 보세요. 포착일이 오기 이전에는 거래량들이 없었습니다. 그죠? 기간 조정 나오다가 포착일 이후, 그죠? 이 근처부터 거래량들이 늘어나기 시작하죠. 즉, 포착 그리고 매집이죠. 포착일 이후부터 거래량이 늘어나면 주포들의 매집의 시작이다. 매집이 잘 되고 있다. 그래서 이후에 뉴스가 뜨면서 급등이 나오기 전에 이런 그림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때 상승이 나왔었던 이유는 지금 패치형,
이 비만 치료제 관련된 뉴스들이 등장하면서 한번 이렇게 시세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단기간 안에 지난주죠. 지난주에 소개해드렸었던 종목이 바로 10%가 13%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일주일 만에 이게 리뷰를 드리니까 13%지만 2주, 3주 혹은 한 달 뒤에 드리게 됐을 때는 이게 40%, 50%, 뭐 100%까지도 언젠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저는 힘이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갖춘 재료라고 생각합니다. 비만 치료제 재료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이미 뭐 150%짜리 또 80%짜리 충분히 제가 계속해서 증명을 드리고 있어요. 이런 모멘텀적인 뉴스가 뜨기 전에 사전 선침매를 하기 위해선 결국에 이 스마트 머니 신호를 등록을 해야겠죠. 등록을 해야 되고 이 기법을 더 자세하게 언제 사용을 해야 되는지까지 더 깊게 좀 배워보셔야 될 겁니다. 자, 배울 수 있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PDF 파일로요, 상세하게 작성을 해놨어요. 이 신호를, 이 스마트 머니 신호를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등록해서 사용하실 수 있게 제가 PDF 파일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놨습니다. 이 파일을 다 받고 싶으실 겁니다. 받는 방법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신청만 해주시면은요, 어떤 조건도 없이 무료로 전부 다 그냥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드리고 있으니까 제발 그냥 받아가셔서 직접 검증을 해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참여 방법 앵커님께서 설명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마트머니 기법을 직접 적용해 보실 수 있는 방법 너무나도 쉽고 간단합니다.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만 활용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박선재 전문가님과 함께 스마트머니 기법을 어떻게 적용하는 것인지 자세한 전략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한국 BNC 같은 종목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신 뒤에 이데일리 TV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상에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페이지입니다. 무료 교육방 입장하시면요, 박선재 전문가님의 스마트머니 기법에 대해서 자세한 전략 받아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앞서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셨겠지만 뉴스보다 또 재료보다 빠르게 시장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또 매집과 급등을 이어서 연속해서 포착해주는 또 시그널이 발생하는 전략입니다. 어떤 섹터가 부각을 받는지 또 어떤 종목을 오늘 시장에서 봐야 되는지 함께 또 길잡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박선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똑똑한 투자 전략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라는 점도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 보장하지 않으니까요. 이 점 꼭 유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렇다면 많은 분들께서 또 기다리고 기대하고 계실 오늘의 방송 공략주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앞서 전문가님께서 살짝 또 트럼프 수혜주라고 힌트를 주셨는데요.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예, 제가 앞서서 조선과 코인 이야기를 드렸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선주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늘도 강한 흐름을 보였던 종목입니다. 태광입니다. 태광. 내용부터 빠르게 조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조선주 강세의 배경은 견조한 업황. 특히 이제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조선주 관련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정학적 리스크죠. 홍해 사태가 계속해서 장기화됨에 따라서 해상운임 지수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선박 수요가 높아진 상황입니다. 또 다른 측면은 빅2로 꼽히는 MSC와 머스크 간의 경쟁이 조금 치열해질 수 있다. 그러면서 대규모 선박 발주를 기대하게 한다. 이것이 한 가지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효과. 최근에는 트럼프 트레이드 효과로 인해 조선업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왜냐하면 전통에너지를 많이 추구하잖아요. 전통에너지 산업과 건설 등 인프라 관련주가 지금 트럼프 효과 테마주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데, 조선업도 그중에 하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해상 운임지수입니다.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같은 경우는 SCFI인데, CCFI 지수 보게 되면은 또 꾸준히 올라가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추세가 어떻게 보면 해상 운임지수는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 이에 따라서 관련된 종목들 수에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영업이익단에서 성장도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죠? 영업이익도 좋아지고 있고요. 보게 되면은 부채가 거의 없어요. 부채가 거의 없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뭐 PBR 같은 경우 너무 낮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저평가 종목으로 분류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요. 이게 영업이익이고요. 이게 단기순이익입니다. 보게 되면은 과거 당시 2011년도 대비해 보다도 더 영업이익이 많이 올라갔는데, 2011년도 때는
2만 원대의 주가에 비해서 지금 현재 15,000원대거든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 자본 총계, 돈은 꾸준히 쌓이기 때문에 잔고는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평가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스마트 머니 신호 언제 포착이 됐냐면 6월 19일에 포착이 됐어요. 포착일 이전엔 거래량 없는데 포착일 이후부터 뜨문뜨문 거래량들 늘어나고 있죠. 지금 매집 구간이고요. 저는 아직도 급등 여력이 더 남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전략 설명 드릴게요. 자, 매수가는 내일 시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17,900원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도 한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입니다. 제가 종목 상담을 좀 받아봤었던 종목이죠. 두나무 지분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고 이런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도 받고 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친암호화폐 정치 발언을 많이 쏟아내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관련돼서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동사는요. 이제 업비트라고 하는 국내 가상화폐 1위 거래소, 1위 거래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 이 두나무라는 회사의 지분을 7.23%, 7.22%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거래 대금이 많이 증가를 하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더 많이 얻어낼 수만 있다면 거기에 투자한 벤처 회사도 같이 수혜를 보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반감기가 이번에 4월에도 이루어졌죠. 반감기가 뭐냐면 10분마다 블록이 채굴이 됩니다. 그 블록에 채굴을 한 채굴자들에게 보상으로 주어지는 게 비트코인인데요. 이 비트코인이 4년마다 반감기를 거칠수록 블록에 대한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4월에 3.125개로 4월 19일에서 20일 넘어갈 때 줄어들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계속 쏟아져 나오는 공급량이 감소하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2,100만 개가 채굴의 한계인데요. 지금 1,978만 개 정도 채굴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게 공급 사이드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유상증자 효과가 조금 더 줄어든다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지금 이게 올해 1월에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각 운용사별 ETF 플로우 흐름입니다. 이 IBIT가 이게 블랙록이라고 볼 수 있고요. 피델리티, 비트와이즈, 아크 인베스트먼트. 보게 되면은 어제 날짜만 봐도 상당히 많이 담았습니다. 상당히 많이 담았고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4억 2천만 달러입니다. 굉장히 어제는 3억이 들어왔고요. 그 전날에도 3억이 들어왔고 최근에 따라서 다시 ETF 흐름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금 유입이 많이 되고 있어요. 자, 반감기로 공급 사이드는 감소하는데 수요 사이드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라갈 거다라고 보는데 이 주황색 그래프가 비트코인 가격이고요. 이 파란색 그래프가 우리 기술 투자 차트입니다. 같이 움직여요. 비트코인 거래대금 증가가 거래소 수수료 증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같이 움직입니다. 최근에도 같이 움직이는 그림입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적게 움직이지만 결국에 비트코인이 가격이 앞으로 좋아지면 동사 주가도 올라갈 수 있다. 이게 빨간색 표시는요. 반감기입니다. 반감기 이후로 1년 뒤에 움직였고 6개월 뒤에 움직였고 지금은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듯 보이지만 ETF 자금이 들어와서 그렇고요. 반감기 효과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래서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이제 부통령으로 이제 지금 주목 후보로 좀 등록을 한 인물이 있습니다. JD 벤스라고 하는 인물이고 나이가 굉장히 젊어요. 이 사람이 친암호화폐 인사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무려 25만 달러 보유를 하고 있고요. 오랜 기간 동안에 이 SEC가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내는데 그것을 많이 비판을 하고 있고요. 현재 대통령, 부통령 모두 친암호화폐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20, 30대 젊은 인구들이 미국 인구들이 1,500만 명이나 이제 크립토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지지율을 가져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가져오려고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스마트 머니 신호는요. 최근에도 포착이 됐습니다. 7월 15일에 포착됐고요. 포착일 이전 대비 거래량이 늘어났죠. 그래서 바로 매집이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정책 뉴스가 뜨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전략 보시겠습니다. 내일 시가 매수가고요. 그리고 1차 목표가는 10,000원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정말 시장에서 살아남는 전략이 중요해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혼자서는 참 대응하기 어려운 주식시장 박성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 외롭지 않게 또 소외받지 않게 또 시장 대응 잘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두 가지 트럼프 수혜주로도 꼽히는 종목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기술 투자, 가상화폐 관련주로 알려져 있는 종목이고 그리고 태광까지 조선주도 꼽아주셨는데요. 자세한 전략 QR코드 통해서 박성재 전문가님께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서 스마트머니 기법을 받아보실 수 있는 무료 교육방 입장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한국 BNC 지금 뭐 일주일 만에 13% 넘는 상승률을 보여줬는데 이런 종목들 함께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우리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저희 상한가 특급 배송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더 똑똑한 투자 전략과 함께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